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6 공공경제론 첫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트로덕션, 즉 소개 강의로 행복함수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공유해 볼게요.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수업에 제 영장으로 삼았습니다. 행복함수란 무엇인가? 내용은 어떤 나라가 더 행복한가? 또 개인적으로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 요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의 행복 함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학년이 대부분인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런데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행정학과에 들어와서 행정학 공부를 하는 것도 그 행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학도 결국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더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배우는 것이 경제학인데, 그중에 공공 부분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건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엔이라는 세계 기구죠. 유엔이 매년마다 World Happiness Report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행복 보고서죠. 2024년에 나온 걸 한번 살펴보면 인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팩터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예요. 얼마나 잘 사느냐,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로 치면은 그 나라의 1인당 GDP라고 하는 거는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구로 나누면 per capita,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돼요. 우리나라 여기 한 4만 불 되죠. 사회적 지지,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안정감.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관계가 서로를 트러스트,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 가족 간에도 서로 신뢰감이 있는 가족 관계. 부모가 매일 싸우면 그 가정에 있는 아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매일 싸우고 있으면 이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유는 건강이에요. 아픈 사람, 미안하지만 건강함을 잘 못 느껴요. 행복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중요한 행복의 요인이다. 단순히 살아있는 기대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유예요, 자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전쟁이 났는데 이란 같은 나라에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신이 하라는 대로 의무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행복한 사람은 삶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율적인 선택을 할 때 더 행복하다. 그다음에 관대함, 사회적으로 서로서로 돕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을 때 2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특히 여기는 기부 문화를 봐요. 서로서로 기꺼이 억지로 내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문화가 많은 사회일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더 행복하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건 반부패 지수, 이건 반대 지표 해가지고 역지표 이렇게 부르는데 부패가 적을수록 부패가 많으면 불행한 거죠. 부패가 적을수록 그러니까 반부패 지수라 부패가 없을수록 행복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없는 나라예요. 유라고 하는 없는 나라인데, 토피아는 나라고, 없는 나라인데, 정말 최고로 행복한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것이죠. 반면에 디스토피아, 지금 이란과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들은
디스토피아죠. 거의 지옥과 같은 나라는 디스토피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인이 다 엉망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디스토피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도 디스토피아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유토피아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양극단이고 중간 어느 정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겠죠.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한가를 따지는 거니까 유엔에서 세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10점 만점으로 따지는 거예요. 10점 만점으로 따질 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너는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행복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일 행복감이 높은 나라는 핀란드예요. 그 다음에 덴마크, 핀란드가 7.7, 덴마크 7.6, 아이슬란드 7.5,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죠. 이스라엘도 의외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쭉 있죠. 어? 영국이 20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는 가장 행복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느끼는 143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이 당시에 평균으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라. 10점 만점에 1.7,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8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143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52등에 해당하고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6명, 10점 만점 중에는 6점 정도 이렇게 된다. 우리 주변에 재팬, 일본도 있고 미국도 뭐 요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미국에. 보면은 여기도 미국이 안 나와 있지. 20등에서 영국이 20등이고 요 밑에 미국이 있게 됩니다. 미국이 행복한 나라 같지만 미국도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도에 있다. 세계적으로는 52번째, 그리고 일본하고 비슷하게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 주변에 필리핀, 베트남, 포르투갈, 헝가리, 타일랜드 뭐 이런 중국도 60등 뭐 이렇게 뭐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특히 청년들 30세 이하의 행복도를 따졌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따져보면 이 정도 차지해 52등에 위치합니다. 청년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리투아니아예요. 리투아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청년들이 그럴까? 이스라엘도 청년들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 핀란드는 7등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행복도는 핀란드이지만 청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뭐 비슷하다 이거죠. 청년의 행복도나 모든 연령을 포함하는 행복도나 비슷하고 미국이 여기 나왔잖아요. 미국은 60번째 우리나라보다도 청년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하여튼 조사 결과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노트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설계하고 미래 진로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죠. 거기 나중에 기회 되면 유튜브에 조경수의 행복이란 이런 음악을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노래인데 이 조경수라는 사람이 뮤지컬 가수 조승우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노래라는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 없이는 행복도 없다 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도대체 일반적으로 그 행복이란 개념은 뭐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복된 행복이니까 복된 행 운수라고 있는 그대로 한자로 따지면 그런 것이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입이 딱 그렇지, 아, 기분 좋아. 이렇게 느끼는 걸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영어에서는 happiness, 그런데 이거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 심리적인 상태, 또 심리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경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영어에서는 happiness 이렇게 부르고, 한국은 중국말에서 오는 거니까 행복 이런 표현을 쓴다 이거죠. 이런 사전적인 개념도 한번 살펴보고, 영어 사전에는 happiness definition 정의죠 of happiness 그러면은 a state of well-being and contentment. contentment가 만족이고 조이는 기쁨입니다. pleasurable, satisfying experience, felicity 이런 단어도 찾아보세요. happiness, 또 prosperity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메리안 웹스터 찾아보면 해피니스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철학적으로는 철학의 행복이란 이야기를 그래도 가장 원초적으로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틀이죠. 영어로는 아리스토틀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니코마키안이에요. 그 아들에게 주는 책으로 니코마키안 에틱스, 니코마키안 윤리학이란 그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아, 그리스죠. 그리스 철학의 이제 마지막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틀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유다이모니아라고 그래요. 유다이모니아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happiness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피, 유다이모니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더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happy life is the good life. That is a life in which a person fulfills human nature in excellence way. 가장 좋은 상태를 행복의 상태, 유다이모니아, 좋은, 유라고 하는 건 좋은 상태를 말해요.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는 여가를 느끼고, 뒤에 나오지만 아파테이아, 아타락시라를 누르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 관계와 참여가 잘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사회 속에 있는 것. 철학적인 개념의 행복은 이렇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전문 용어로 아파테이아 철학에 나오는 헤도니즘 또는 아타락시아 이런 개념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거는 철학 개념 중에 철학 학파자 스토아 학파라고 그랬어요. 금욕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 예를 들면 금식을 해요. 오늘 점심을 굶어요. 저녁을 굶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어떠한 정념이나 욕망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그리스 동방 정교회 수도원으로 이어지는데 요건 불교의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파테이아라는 개념은. 그 다음에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스터 학파하고 대조적인 사람으로 키레네 학파예요. 이런 거 이쪽은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키레네 학파는 아니에요.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쾌락, 플레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런 쾌락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한 거야. 가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행복 개념이 큐레네 학파의 헤도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배우겠지만 벤담의 공리주의는 헤도니즘, 모든 경제학도 헤도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철학 학파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금욕을 좀 강조하는 그런 상태, 그런 학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얘기하면 아타락시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어떠한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정 상태에 가요. 그 스님들이 딱 수양을 하고 그러면 아주 마음속에 무슨 불교에선 팔정이라고 하죠. 정념, 정사, 해가지고 쫙 모든 것을 어? 없애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초조함을 없애버리고 영혼의 평정 상태를 에피쿠로스 아빠는 아타락시아 이런 상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헤도니즘에 쾌락주의적 행복을 추구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파테이아나 아타락시아를 행복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각 사람마다 행복의 개념이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김철회라고 하는 여러분을 요즘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저는 어떻게 행복을 분류하느냐? 그런 소극적 행복과 적극적 행복으로 먼저 나눕니다. 소극적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불행한 상태, 가난한 상태 겪어봤어요? 아픈 상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때, 어? 고통에서 벗어날 때, 3일 동안 밥을 굶고 나서 어? 밥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 이게 소극적인 행복이에요. 이게 정말 그 행복감이 크죠.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고 싶으면 3일 정도 굶어 보세요. 그 다음에 밥 한 끼를 먹으면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요거는 이 결핍이 채워지는 행복이고, 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복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내가 이제 평안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심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느끼는 행복을 적극적 행복이라. 소극적 행복은 survival, 죽음에서 생존을 느낄 때 느끼는 행복이고, 적극적 행복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느끼는 행복으로 self actualization,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먼저 survival, SS라고 부르는데 survival 먼저 하고 그 다음에 self actualization, 자아 실현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지금 서바이벌도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극적 행복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한 50살 먹고 나면은 50살 먹고 나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찾아올 수도 있고 평생 서바이벌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분류로 행복은 소극과 적극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행복과 공동체적 행복으로도 나눕니다. 저는 철학 중에서 공동체주의자인데 인간은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이 세상에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런 원자적 존재라고 하는데, 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나의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개인으로도 행복해야 돼요. 그거는 private satisfaction. 개인적으로 내가 내 방을 갖게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할 때 느끼는 것, private satisfaction, private happiness예요. 반면에 이제 공동체 소속으로서 공동체에서 느끼는 안전, 성취, 관계, 그렇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고, 친구들 관계가 좋고, 이럴 때 느끼는 행복이 공동체적 행복이고 이건 public satisfaction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행복에 개인과 공동체가 있고 소극과 적극이 있으면 2 곱하기 2에서 4개의 섹터가 나오잖아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행복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더라. 이건 100 중에 비율을 70대 30, 모두 70대 30으로 나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전체 행복의 50%는 소극적이고 서바이벌, 개인적으로 살아남는 게 행복의 반이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살아남는 거 20%. 또
개인적으로 어?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 20%. 공동체 안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 한 10%.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속에 내 영역이 있다면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영역이 반을 차지하고 소극적이면서 공동체적인 게 20%, 개인적이면서 적극적인 게 20%, 공동체적이면서 적극적인 게 10% 정도에서 전체 100%를 차지한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행복을 주는 요인 또는 불행을 요는 요인, 아까 서바이벌이라고 하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나의 형제들이 두 명이나 일찍 갔어요. 내 피에는 우울증이 흘러요.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어릴 때 몸이 아파서 고생했어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에도 실패하고, 어? 시험에도 실패하고, 어떤 때는 꿈과 소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도 이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랑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이 나고, 실업이 많고, 이런 사회적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때 느끼는 행복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소극적 행복이 되겠어요. 반면에 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뭐냐? 가족 안에서 아내와 제가 아들, 딸, 애가 셋인데 아들, 딸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논문을 썼을 때, 승진을 했을 때, 책을 냈을 때, 그리고 저는 목욕탕 반신욕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신욕 하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어? 멍 때리기 이제 멍 때리기 하면서도 생각에 좀 잠겨 있을 때, 편안한 생각에 담겨 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저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취미 생활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낚시고, 그 다음에 야구, 탁구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거 취미 생활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적극적으로. 공동체 속에서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 셋을 제가 공동 육아로 길렀어요. 혼자 기르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한 40가정이 모여서 함께 어린이집을 만들고 함께 기르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전국에 1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 육아할 때 적극적인 행복을 느껴요. 제자들하고도 무엇인가 만들어갈 때 행복감을 느껴요. 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활동 재밌게 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제가 성장하고 어? 또 여러분들 같이 꿈이 있을 때 결혼에 대한 꿈이 있고 이럴 때 행복감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소속한 집단, 뭐 스포츠로 따지면 제가 한화 야구 팬이잖아요. 대전은 하나니까. 저는 또 이제 하나 모기업인 에, 하나가 운영하는 저기 천안에 가면 북일고등학교 있어요. 북일고등학교 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야구 이길 때 기분이 좋죠. 월드컵에 나가서 축구 이길 때. 그리고 자녀나 지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는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까 이렇게 따져봤더니 100점 만점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서바이벌 차원에서는 한 30%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공동체적인 거 여기도 15점 정도, 적극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10점 정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70점 만점에 40점 정도, 공동체적으로는 30점 만점에 22점 정도, 소극적인 행복은 70점 중에 45점 정도, 적극적인 건 30점 중에 17점 정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행복감 대한민국 6점
좀 넘었잖아요. 이것도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62점 정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평균 정도 되는 거예요. 행복 점수는. 여러분들도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면서 자신의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행복감을 많이 못 느끼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하는 게 안 돼 있으면 요거를 좀 더 채워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쪽에 행복이 너무 작은 것 같으면 공동체 관계를 좀 더 늘려야 되고, 적극적인 부분에서 행복감이 너무 작다 그러면은 취미 활동이라든가 뭔가 내가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서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 함수라는 게 있다. happiness function이라고 이거 부를 수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종속 변수의 종속 변수.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x1, x2, x3와 같은 이거는 뭐라 그래? 독립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될 때 행복하고 건강할 때 행복하고 돈이 많을 때 행복하고 이런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때려잡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소극적인 거를 하는 게 생존의 문제고 적극적인 거는 자아 실현. 또 이것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일 수 있다. 다양한 요인들을 그런 독립 변수들을 잘 관리해서 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ST, 그래요. subject to, 그래. 이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모든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 제약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싶죠. 근데 엄마가 50만 원밖에 용돈을 안 줘요. 그러면 50만 원이 제약 조건이죠. 100만 원 쓰고 싶어도 그거는 선택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약 조건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30시간 놀고 싶죠? 근데 하루는 24시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제약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것은 본인의 가치관이라고 해요. 또는 행복관, 영어로는 월드뷰, 그렇죠? 월드뷰라고 부르면 세계관, 행복관, 해피니스 뷰를 정립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 라고 노트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선택할 수 없는 것.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나는 천년을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는 불가능하죠. 영어의 if, 가정법이요. 이런 건 현실적이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런 제약 조건을 생각해서 제약 조건 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따져. 시간을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의 젊은 몸을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가진 용돈을 활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resource, 요게 X1, X2, X3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C1, C2, C3, constraint의 C입니다.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는 매일매일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샤르트르가 인생은 A, B, C, D 있잖아요. B하고 D 사이에 있는 C다 그랬어요. 인생은 C다. 인생은 C. 뭐예요? 초이스예요. 초이스 앞에는 뭐가 있어요? birth. 태어나서 D, death. 죽을 때까지 평생 초이스. 선택해야 되는 운명이 인간이다. 어? 유명한 실존주의자 샤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첫 번째, 정석 변수로서의 행복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들도 늘 따져보세요. 요즘 내가 얼마나 행복하지?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나는 얼마큼 행복하지? 느낌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 그럼 나는 행복을 어떨 때 느끼지? 뭐 때문에 걱정이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침체돼 있지? 어? 이것을 또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지? 몸이 아프면 불행하지. 정신은 왜 그렇지? 내 영혼은 또 어떻지? 이런 차원에서도 전 인격 차원에서도 행복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constraint라고 그랬잖아요. 응?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없어요. 이런 자연 질서는 내가 억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남자인데 여자로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요즘은 바꾸기도 하지만 선천적인 특성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키를 늘리는 것도 과학적으로 요즘은 늘리지만 어? 쉽지 않은 거예요. 유전자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질서, 나는 어? 옛날 유교 문화로 가고 싶어. 지금 유교 문화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바뀌는데 500년 걸리는 거예요. 자본주의, 유교 문화 이런 거 바뀌는 거는 메가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거 하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내가 뭐뭐 한다면 행복할 텐데 그거는 꿈속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행복하려면 이거는 바꿀 수 없어. 그리고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나 헌법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그것도 100년 이내에는 변화가 참 쉽지 않아요. 한 30년 이상 지나야 바뀔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약 조건으로 좀 묶어놓고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 말고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김철의 행복함수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 공동체 구성 요인을 이렇게 짜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H2MD 또는 H3MD라고 제가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좋아해요. H2O잖아. 물이 원소기호로. 그것처럼 나의 행복 요인도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죠. H1은 무엇보다 건강이에요. 피지컬, 스와트 분석을 해보세요. 나의 건강, 몸의 장단점 분석해보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특히 7560이란 말은 일주일에 5일은 60분 동안 운동해라고 그래요. 7560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H2는 humanity. 요거는 개인적으로 인성이 관리돼야 돼요. 여러분 인성이 어떤지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들어보시고 MBTI를 해보세요. 나의 성격이 나와. 성격 관리 잘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어? 외톨이가 되고 자기 주장만 많이 하고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H3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합이에요. 여러분 취미 활동을 꼭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즐길까 할 때, 내가 진짜 이거 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좋아하는 게 그게 취미예요. 그거 찾아서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머니. 머니 없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머니 매니지먼트. 지금부터 주식도 알아야 되고, 어?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어? 코인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알고 나서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dream이 dream.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dream management. 그래서 꿈이 뭘까 나는. 단순히 그냥 취직하는 게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 아니고 그 이상의 공무원 왜 되려고 하는데 돈 버는 게 꿈이에요? 그건 돈이죠. 그것 말고 진짜 내가 이거 하면 취미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하면 정말 내가 어? 20년 후, 30년 후에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꿈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리 H2MD, H3MD 관리를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커뮤니티적으로는 E2CS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공동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equity.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공정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에 마을 공동체든 지역 공동체든 공동체가 잘 돌아. 우리나라 이게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니까 불행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소셜 인티그레이션. 이 공동체가 잘 될 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정치나 지역 통합, 세대 간에, 젠더 간에, 남녀 간에도 이런 같은 생각을 품는 걸 인티그레이션, 통합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퍼스널한 거, 커뮤니티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absolute
팩터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 함수에 나오는 펑션이잖아요. 이 F를 더는 faith라고 보입니다. Without faith, life is meaningless.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없이, faith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할 땐,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러한 삶은 meaningless. 아무 의미 없다, 공허하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 수준을 측정해 보고, 행복하면 왜 행복한지, 특히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전략 선택하는 거죠. 전략을 마련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365일을 그렇게 살다가 뭐 그냥 그런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적어요.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한다. 반드시 적어라. 그러죠, 저는. 그래서 그 적는 행위를 일기 쓰는 행위라 굳이 뭐 엄격하게 일기 쓸 필요 없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적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아까 샤르트르가 한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우리 강의마다 맨 마지막에 영어로 된 명문을 하나씩 넣습니다. We have no more right to consume happiness without producing it than to consume wealth without producing it. 돈이 없으면 그 물건 살 수 없잖아요. 컨숨이나 소비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지 않으면, 돈을 만들지 않으면 그걸 살 수가 없듯이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No more than 구문입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뚝 떨어지는 하늘에 떨어지는 강과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0번째 강의로 소개 강의로 행복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 2주 강의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공공경제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